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고준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50가지 1편 학업편입니다. 3년 동안 외고 살면서 제가 느꼈던 정말 중요한 것들만 모아놨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자소서를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 놓자.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3년 동안 살아온 학교 인생을 짧게 압축해서 쓰는 글이니까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혀 있어야 해요. 1학년 때부터 자소서를 쓰는 건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미리 구상해놓지 않은 채 3학년이 되면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게 되어서 힘들어요. 1학년 때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2학년 때 어떤 동아리를 만들었으며 동아리 내에서 무슨 활동을 했고 그 결과 학문 분야에 대한 심화 탐구뿐만 아니라 리더십, 협력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두 번째, 상장 많이 있다고 좋은 거 아니다. 상장의 개수가 많을수록 특기가 많고 다양하다는 걸 어필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상에 치중하다 보면 학업에 쏟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대회 외에 학업 활동에 소홀해지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대회란 대회는 다 참가했는데 그때 유독 내신 성적이 떨어졌더라고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진로 분야나 대학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대회는 상장을 얻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독서 억지로 많이 하지 마라. 가끔씩 질문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독서 권수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독서 권수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1학년 때는 진로 탐색 때문에 국영수,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분야의 책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런 분야들을 두세 개 정도로 좁혀서 2학년 때 집중해서 읽으세요. 이때는 좀 더 심화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땡땡땡 이런 거 말고 대학 추천도서라든지 특정 교수가 쓴 책이라든지 그렇게 분야를 구체화한 후에 3학년 때는 독서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을 거예요. 이때는 자신의 진로 또는 학과와 관련된 책만 조금 읽으면 됩니다. 네 번째, 진로 확실히 안 정해도 된다. 아직 꿈을 못 정한 친구들이 되게 많을 텐데 고등학교 와서도 정확한 진로를 못 정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1학년 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들어와도 돼요. 다섯 번째, 이과도 외고 와도 된다. 이제 문이과 통합인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과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외고를 와도 되지만 와도 딱히 이과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진 않을 거예요. 확실히 이제 영어를 많이 배우고 아마 혼자서 이제 열심히 해야 할 거예요. 여섯 번째, 외고에는 영어 천재만 있는 거 아니다. 물론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완벽하게 정말 다방면으로 균형 잡힌 친구들은 진짜 막 널려있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영어를 조금 못한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국어 모의고사를 위해서 부디 책을 많이 읽어라. 이건 외고생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제발 책 많이 읽으세요. 이해력이 진짜 눈에 띄게 향상돼요. 국어 모의고사에서 비문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영어 지문도 이해가 훨씬 더 잘 되고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신이 지금 중3이라면 마구잡이로 읽는다고 해서 독해력이 갑자기 늘진 않겠지만 한때 제가 책을 정말 일주일에 몇 권씩 읽던데 그때는 긴 글을 읽는 게 체화돼서 국어 비문학 같은 게 되게 어렵지 않게 느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건 추천드려요. 여덟 번째, 영어 스피킹 잘하면 베네핏 많다. 외고에서는 언어 관련 대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회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잘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신의 특기를 보여줄 수 있겠죠? 아홉 번째, 수학 중등 과정 마스터하고 와라. 중학교 무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의 기본이 중학교인 건 다들 아시죠? 중학교 때 배운 공식 까먹어서 애먹는 애들이 은근히 있답니다. 외접원, 내심, 외심 공식 등등 닮음 이런 거 꼭 외우고 오세요. 열 번째, 수학 선행 적어도 1학년 거는 완전히 다 떼라.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신이 수학에 자신이 있다면 2학년 거까지 나가도 좋아요. 저는 수학 선행을 거의 안 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수학이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수학하고 오세요. 11번째, 영어 원서 같은 거 읽어놓으면 좋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심화영어 회화, 심화영어 독해, 그냥 영어, 심화영어 작문 등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독후감 수행이 되게 많아요. 대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영어 원서 같은 걸 미리 읽어가면 정말 유용하답니다. 난이도 되게 적당하고 쉬운 책들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읽었던 책들입니다. 12번째,
생기부는 미리미리 구상해둬라.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는 정말 매일매일이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날들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세요. 그러면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정말 바쁘겠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나 대회, 이벤트 할 때 진짜 짧게라도 적어두셔서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13번째, 굳이 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방황하면 힘들다.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꿈이 없으면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거고 대학교 학과를 정할 때도 막막해질 거예요. 그래서 관련 분야나 어느 정도 큰 틀은 맞춰두는 게 좋아요. 14번째, 자신의 주특기 하나를 내세워라. 자기가 뭘 제일 잘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한쪽 방면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그런 주특기를 내세우는 시기가 반드시 오니까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15번째, 생기부에서 자율활동 칸을 노려라. 자율활동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길 수 있어요. 각종 진로동아리, 자율활동, 학교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글을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잘 노려보세요. 16번째,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숫자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생기부 100장 채워도 내신 턱없이 부족하면 안 돼요. 내신을 정말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17번째, 단위수 적은 과목은 어느 정도 버려도 된다. 이 뜻은 절대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랑 달라요. 내신이 널널하지가 않아요. 정말 외워야 될 것도 엄청 많아지고 한계가 올 거예요.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버려야 될 과목이 생긴다. 그러면 단위수 적은 과목을 버리고 국영수 이런 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18번째, 영어 문법 진짜 중요하다. 내신에서 영어 문법 정말 어렵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모의고사에서 자꾸 29번을 틀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문법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리는 게 진짜 좋을 거예요. 19번째, 영단어 외우는 거 진짜 중요하다. 영어 단어는 정말 금이에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중학교랑 정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이게 무슨 단어지? 하는 영어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어 공부법 영상에서 추천해드린 것처럼 영어 단어 집을 꼭 하나 사서 그걸 완벽히 외우고 가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20번째, 동아리는 반드시 학업 동아리일 필요는 없다. 자신이 춤을 잘 춘다. 그러면 댄스 들어가셔도 되고 노래를 잘한다. 그럼 보컬도 괜찮아요.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를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심리학, 토론, 신문 이런 학업 동아리를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동아리에서는 주로 인성 부문을 배우고 나중에 자소서 쓸 때도 동아리는 보통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학업적인 면에서 부담 느끼지 마시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동아리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21번째, 과세특을 누려라. 과세특은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인데요. 자신의 진로 활동도 보여줄 수 있고 심화 탐구 능력, 성실성, 인성 등등 정말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고 면접관들은 보통 과세특을 정말 중요시하게 여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과세특을 정말 빵빵하게 채우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22번째, 1학년 성적 관리 제발 해라. 1학년 때 사실 학교 적응도 잘 안 되고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아지고 모의고사도 있고 그래서 내신을 놓치기 쉬워요. 근데 진짜 그러지 마시고 정신 딱 잡고 내신 공부 열심히 하세요.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진짜 3학년 때까지 발목을 잡아가지고 힘든 적이 정말 많아요. 23번째, 진로 관련 추천도서 많이 읽어라. 진로가 아니더라도 학과 관련도 되게 좋고요. 미리 가고 싶은 대학의 관련 학과 추천도서 이런 거 검색하셔서 몇 권 읽어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24번째, 2학년이 제일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기이다. 1학년은 학교 처음 와서 적응하느라 어색하기도 하고 3학년은 수능 공부하느라 다른 거 신경 쓸 시간도 없고 그래서 2학년 때는 뭔가를 되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는 되게 행사도 되게 많이 하고 대회도 많이 하고 2학년이니까 학생회장 이런 것도 뽑게 되고 그러니까 2학년은 헛되이 보내지 말고 되도록이면 저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2학년 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25번째, 한 우물만 파지 마라. 1학년 때 많은 걸 깔아둬라.
1학년 때부터 자신의 꿈이나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를 확실하게 정해두고 아예 그쪽으로 맞추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완벽하게 3학년 때까지의 장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 하나로 가기보다는 다양하게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법학에 관심이 많다.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러면 무조건 법 이러지 말고 법 말고도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 쪽도 탐구해보고 외고니까 우리나라 법 말고도 국제법,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을 조사해보고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유엔이 제정한 국제법을 번역해본다든지 또 법 분야를 탐구하면서 찾아본 사회 문제에 대해 연구해보고 아까 그 유엔이랑 결합을 해서 미국 논문을 찾아본다든지 이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보고서도 작성해보고 인권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통해서 인권운동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유명한 인권운동가의 책을 찾아서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시키다 보면 꿈이 바뀌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비록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 저 역시도 3년 동안 놓쳤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건 미리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영상이 이제 곧 다가오는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편 2편 생활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